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지난 1월 6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이 22%까지 폭락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때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타 정치인 트리도의 몰락을 부채질한 건 먹고 살기 팍팍해진 캐나다 경제였다는데요. 오늘은 트리도의 몰락과 캐나다 경제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요즘 캐나다 경제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는 아닌데요. 2024년 GDP 성장률이 1.2%로 추정되니까 좀 낮긴 하지만 독일처럼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런데도 요즘 캐나다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당 실질 GDP가 무려 6분기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이죠. GDP 성장률은 1.2%인데 1인당 GDP는 하락했다는 건 나라 경제 전체 파이는 점점 커지는데 국민 개개인의 몫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만 127만 명, 즉 3.2%가 늘었습니다. 현대 선진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수치인데요. 증가한 인구 대부분은 이민자고요. 이 중에서도 80만 명 이상은 영주권 없는 임시거주자로 유학생, 난민, 그리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에 굉장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나라인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믿음이 깔려있죠. 그리고 2015년 압도적인 지지율로 집권한 트리도 총리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민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이민자 수를 2배 가까이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고 임시 취업비자 문턱을 낮추고 가족을 데려오기도 쉽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땐 유권자들도 트리도의 이민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젊은 총리 트리도의 모습은 엄청난 화제가 됐죠. 다양성은 캐나다의 강점이라고 한 그의 발언은 전 세계를 감동하기도 했고요. 그때만 해도 트리도는 마치 진보 정치의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민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주춤했던 이민자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100만 명, 2023년엔 120만 명을 넘어섭니다. 갑자기 이민자가 마구 밀려드니까 캐나다 경제에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그동안 이민 문턱이 낮아진 데다 유학생을 왕창 대학들이 유치한 탓에 저숙련 근로자가 너무 많아진 탓이죠. 2024년 11월 캐나다 실업률은 6.8%,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2017년 이후로 최고이고요. 청년 실업률은 13.9%, 이 역시 코로나 시기를 빼면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토론토에 사는 인도 유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팀 홀튼 커피숍에서 파트타이머를 구하는데 면접을 보려고 몰려든 젊은이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런 유학생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되는 캐나다 청년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주택시장, 특히 매매보단 임대시장이 압박을 받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캐나다 주택 평균 임대료가 19%나 뛰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더 크게 올라서 월세 내기가 버겁다는 아우성이 이어졌죠. 그래도 몇 달 전부터는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곤 하는데요. 캐나다 국민들은 이미 이 임대료 폭등에 질려버렸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건 높은 금리와 건축비용 상승 같은 다른 요인 탓이 더 큽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캐나다 국민들은 이게 다 몰려든 이민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죠. 결국 그토록 이민에 관대했던 캐나다인들이 하나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로의 이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비율이 2022년 27%에서 2024년엔 58%로 확 뛰었습니다.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자 트리도 총리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공식적으로 이민 정책 실패를 인정했죠.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인구수 증가 목표치를 21% 줄였습니다.
실패한 이민 정책처럼 트리도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는 했지만 정작 국내 인기는 크게 갉아먹은 정책이 또 있는데요. 바로 탄소세입니다. 2019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도입한 탄소세는 매우 진보적인 환경정책인데요. 일단 모든 연료 구매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집 난방에 쓰이는 가스 이런 데 전부 탄소세가 붙는 거죠. 가솔린 기준으로 1리터당 약 180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2030년까지 해마다 30원 정도씩 계속 인상되죠. 그런데 이렇게 거둔 세금 정부가 아니라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환급을 해주는데요. 환급 금액은 사는 지역과 과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분기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가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화석연료를 덜 쓰도록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죠. 만약 화석연료를 적게 쓰면 내야 하는 탄소세보다 돌려받는 환급금이 더 많으니까 이익인 거고요. 그럼 각 가정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진보적인 환경 정책의 모델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요. 국민들도 처음엔 지지했죠. 문제는 막상 시행해 보니까 국민들 반응이 예상과 딴판인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오른 기름값을 볼 때마다 전보다 요금이 늘어난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끼기 때문인데요. 탄소세 때문에 당장 휘발유값이 뛰었지만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은 늘어날 거니까 이건 좋은 거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야 하는 탄소세가 돌려받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것 같다면서 다들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큰 집에 살면서 차를 여러 대 끄는 그런 가정들로 전체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예 자기가 환급금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캐나다 보수 진영은 탄소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다고 엄청나게 공격했는데요. 특히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탄소세를 가지고 연일 트리도 정부를 때렸습니다. 탄소세가 계속 높아지면 대량 기아와 영양실조를 일으킬 거다. 노인들은 겨울에 난방 온도를 13도로 낮춰야 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운전도 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엑스더 텍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탄소세를 폐기하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캐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소세 철폐를 원합니다. 물가가 뛰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환경보다는 내 지갑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아마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10월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서 이 탄소세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정책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리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은 자신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트리도 정부. 언젠가는 트리도 정부의 유산이 재평가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